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란 앵커, 혹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삼성전자, SK 이런 회사들이 연초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 행사 당연히 CES죠.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맞습니다. 매년 1월에 이제 CES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행사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1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떻게 보면 IT 기술 트렌드를 선도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올 한 해의 트렌드를 맞습니다. 점검해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ES에서 이제 매년 가장 창의적이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와 제품에게 혁신상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오.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인포맥스 D에서요, 이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우리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의 균형 있는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먼저 만나볼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의 대표님, 링커버스의 박영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링커버스의 박영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 2023에서 혁신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네. 특히 또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기술로 상을 타셨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손톱이라는 그 바이오 마커를 가지고요. 예. 그 단 한 번 손 사진을 촬영을 하면 그 손톱을 인식을 해내고 예. 그다음에 그 손톱이라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손톱을 찍어서 그걸 네.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요? 그 체외 측정 바이오 마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얼굴 피부나 그런 피부,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뭐 피부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손톱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할머니들이 속설로 뭐 여기 뭐 요거 안 좋으면은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게 진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제가 창업을 시작하고 여러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손톱이 건강 지표가 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라고 다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이 맞아요. 손끝이 이제 까칠하면은 네, 맞습니다. 과일 안 먹어서 그런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네네네. 하시는데 네, 실제로 진짜구나. 그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이 바이오마커라는 단어도 지금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네네네. 이 바이오마커는 또 뭐예요? 그런 단백질이나 DNA, RNA 그리고 대사물질들을 이용해서 몸 안의 변화들이나 그런 건강 징후들을 알아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손톱이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단어는 어렵긴 한데 뭐 네. 건강, 징후, 신호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손톱을 이제 IT에 활용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손톱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건강을 분석한다.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흔히 분석을 할 때 손톱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그리고 텍스처라고 하는 재질 그리고 색깔 그리고 손톱의 뿌리 부분에 있는 거스러미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스러미 끝에 있는 동그란 네. 부분. 저희는 국내외에 그런 대학병원의 전문의 임상 연구팀이 그런 질병 발생이나 영양 분석, 영양 결핍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그런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모델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한 6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영양 결핍 상태나 질병 유사도 등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13가지의 질병 유사도 또는 18가지의 영양 분석 상태를 그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와의 상관성으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어주는 기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손톱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진으로 찍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DNA 분석을? 별도의 디바이스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그런 앱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손 사진을 찍으면 손톱을 저희가 골라내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냅니다. 아, 사진으로? 네. 근데 그 이제 약간 아니 손톱이 약간 뭐 건강에 징후라고 하는데 소위 그 손톱 무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하고 진짜 뭔가 건강에 안 좋은 거하고 이게 구분이 되나요? 뚜렷하게 저희가 13가지의 조갑질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조갑질. 예. 조갑질환이 여기 보시면 이제 손발톱 무좀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보통 일반인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인식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의 유사도를 분석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들의 대표 사례로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중에서 이제 많이들 나타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런 흑색 조갑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 중에 위험하다. 하나고요. 그다음에 영양이나 수분이 부족할 때 그런 나타나는 질병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양이나 수분. 네. 네, 물론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된 그 증상이긴 한데 네.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모아서 네. 이거 하나 하나가 어떤 증상인지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이제 만드신 알고리즘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니까 해서 예. 저희가 손 사진을 저렇게 찍으면 네네. 저렇게 5개의 손톱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내고요. 아.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증상이나 영양 결핍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내고 저희가 의학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판단 가능한 정보들로 저희가 웹이나 앱을 통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내는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을 자세히 확대하면 손톱 바이오마커 인식 부분에 보면 0.74, 0.66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네네. 저게 1에 가까울수록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손톱을 그러니까 손톱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그런 그 저희 인공지능에서 보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자기가 볼 때 손톱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그러니까 수치라고 저게 이게 봐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인지 아니면 손톱인지를 이제 네,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알아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형태적인 거를 구분하는 그러네요. 네. 그런 수치이고 그 내용적인 거는 그 알고리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고요. 어떤 조명이나 환경 그래도 하에서도 이게- 손 한 장만 아. 찍었을 때 정확히 손톱을 골라낼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뢰성을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기술 경쟁력에 따르면 굉장히 그 사진을 좀 약간 조악하게 찍었다 손 치더라도 맞습니다. 이걸 손톱을 구분해낼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네. 이거는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나 이분들이 씁니까? 향후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네. 처음에는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 B2B 쪽으로 해서 헬스케어 분야의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파마시 등에 저희가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저기 손 모양에다가 손을 대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판독을 하는 그 네, 기계인가요?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손을 저기에 올리면요. 네네. 조명이 켜지고 옆면에 카메라 2개, 윗면에 카메라 하나로 해서 3개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10초 안에 저희 분석 결과를 저 QR코드로 디스플레이에 띄워주고 그거를 개인이 가진 휴대폰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개인정보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그냥 바깥에 모두에게 공표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폰으로 받아보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저 기계를 통해서 일단은 내 정보는 내가 갖고 있고 네. 이게 이제 필요하면 의사한테 제공하거나 맞습니다. 이제 약사한테 제공해서 네. 필요한 처방을 받는 그런 구조군요. 네, 상담이나 그런 의료기기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처방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적인 디바이스 역할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당장 뭐 뭔가를 딱 진단을 하거나 네. 질병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네. 이걸 통해서 가능성 있는 질병을 추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전에 알려줘서 병원에 가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영양결핍이 있을 수 있으니 약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영양제를 맞춤형으로 구입해서 드세요라고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저희가 네, 그 가치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손톱인가요? 혹시 손톱에 대한 약간의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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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톱인지.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네. 네, 여러 가지의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의 팀들을 봤고요. 그 안에서 다양하게 얼굴 피부나 그런 몸에 있는 피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례들은 봤는데 예. 손톱도 충분히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은 아무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이거를 내가 먼저 뭔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면 충분히 네,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톱에 실제로 그 생체 정보 같은 게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되게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깎아서 맞아요. 버리는데 네네.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창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봤을 때에 따르면 그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손톱도 좀 늦게 자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고 예. 그다음에 아, 내가 그런가? 건강이 좋을 때는 좀 빨리 자라고 요게 손톱이 나무의 나이테랑 같아 갖고 그 내 몸의 4개월에서 6개월간의 건강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일반 얼굴 피부와는 달리 이런 정보나 기술의 활용성 면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쓰임새가 많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손톱도 소중히 다뤄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전래동화 중에 손톱을 먹은 들쥐가 그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복제되는 그 내가- 생체 정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에요 이래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판별하는 네. 이런 네. 동화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아껴줘야 되는 게 손톱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사용된 사례가 있거나 테스트 중일 텐데 네네. 이제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2번의 국내 전시회 그리고 한 번의 해외 전시회 총 3번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만나 뵀는데요. 예. 이전에 없던 서비스나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다, 또 새롭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부수 시연을 한 이후에 여러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 AI 손톱 분석 기술이 뭔가 당장 뭔가 되게 죽을 병을 뭐 치료하는 뭐 이런 그런 건 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 네네. 어떤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현대인들의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건강기능식품을 필수적으로 아. 복용하시는 맞아요. 건기식 그런 시장 퍼센테이지가 엄청 굉장히 컸죠.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모두가 드시는데 내 몸이 정확하게 어떤지 알고 드시는 사례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충분히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활용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지금은 그냥 먹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손톱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무슨 뭐 비타민이 부족, 뭐 D가 맞습니다. 뭐 이런 게 네네네네. 나오니까 네네. 그거에 맞춰서 또 당신은 지금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D를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알려주는 건가요? 네. 뭐 나뿐만 아니라 뭐 저는 사실은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온 집에 하나씩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손 사진만 측정을 하면 내 몸의 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뭐 맞춤형으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화해서 처방받아서 먹는 이런 세상이 저희의 디바이스와 기술로 오지 않을까라는 네, 좋은 꿈을 꾸고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앞에서도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세상에 좀 오려면 이 만들어진 데이터나 사진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건강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네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의 데이터는 그 일반인들이 저희의 개발자들이 실제적으로 손톱 사진을 모아서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국내외에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대학병원의 전문의 임상 연구팀이 직접적으로 그런 환자로 내방하시는 분들의 손톱을 그 IRB 승인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의 손톱 사진을 찍어서 직접 레이블링을 해준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차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링커버스의 기술력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다 데이터를 준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의사 그런 전문의들의 대학병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힘이고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이른바 뭐 손톱 빅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모으고 계신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른 쪽에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네네네. 어떤 분야에 좀 쓸 수가 있을까요? 손톱이라는 바이오마커의 또 하나의 장점이 그런 장소나 환경에 제약 없이 정말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민감성이 좀 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산업계에서의 그런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보험업계에서 고객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손톱이라는 걸로 건강을 알고 이걸로 사업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CES 보면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바이오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생체공학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게 네네.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결국은 그것들은 다 사람의 살이, 그러니까 사람 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네네네. 그런 인간이 오래 사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편히 사는 것들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 바이오테크나 네, 그런 헬스케어 쪽의 딥테크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그 기계 판독기라고 해야 네. 되나? 그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네, 저희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그리고 같습니다. CES에서 혁신상 타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지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른바 제가 언제쯤이면 뭔가 저거를 좀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본사가 제주도에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약국 100곳에 올해 상반기에 저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보는 것들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5월, 6월 정도면 제주도 약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싶으세요? 아주 큰 꿈이기는 한데요. 네. 만성질환의 바이오마커 그리고 건강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네. 그거랑 연결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도 꾸준히 제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손톱을 통해서 건강을 진단하는 CES 2023 혁신상 수상업체 링커버스의 박영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